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 박사님은 저 막내 따님이 몇 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벌써요? 네네. 늦둥이 딸이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들었는데 네네. 이제 중1이 됐네요. 네. 혹시 장래 희망 뭐라고 하던가요? 장래 희망이 조금 바뀌었는데 네. 첫 번째는 아이돌이 되겠다. 아이돌이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네네네. 얘기했고요. 2학년 때는 본인 인플루언서가 되겠다. 네. 라고 3학년 때는 웹툰 작가가 되겠다. 네. 그래요? 4학년 때는 계속 바뀌지. 계속 바뀌어요. 네, 이번에도. 네, 그 웹소설 작가가 되겠다. 네. 5학년 때는요? 지금은 일단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웹소설 작가를 유지하겠다. 되게 꿈이 많은데, 자, 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장래 희망 순위 탑3에 방금 얘기한 그 인플루언서 연예인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자, 요즘 어린 세대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뭐 이제 막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컨텐츠도 뚝딱 해갖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걔가 그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자기 일상하고 뭐 네. 만들고 그다음 편집까지 해가지고 초등학교 뭐 몇 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네. 직접 다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바로 1인 미디어 제작자들입니다. 네네. 자기가 찍고 촬영하고 섭외하고 출연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의 미래는 이런 친구들 때문에 굉장히 밝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컨텐츠진흥원의 박승용 전문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지난 시간 소개를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한류 지원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박승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컨텐츠진흥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예. 한국컨텐츠진흥원에는 그 근거법이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라는 곳인데요. 네. 그 법의 31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31조를 한번 읽어드리면 굉장히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31조라는 게 있어요? 예, 예. 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1항 네.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그리고 제4항에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2016년도에 원래 상암동에 있다가 2016년도에 나주로 이전을 했고요. 네, 본사가 나주로 그렇죠. 이전한 예, 거죠. 본원이 네.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 그거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예산이 6,203억 원입니다. 네. 6천억 원을 넘었죠. 네네. 그리고 직원 수가 500명이고요. 예, 이 500명이 5본부, 2센터, 1실, 23팀에 소속이 되어서 네.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한마디로 그 한국 컨텐츠 산업을 전반적으로 육성 지원한다. 이런 예, 예.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 예.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네.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콘텐츠 산업 생태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뭔데요? 산업 생태계라는 게? 산업 생태계란 말이 좀 낯설죠. 예. 조금 생소하죠. 예, 예.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정확하게. 예, 콘텐츠 산업 생태계. 그러니까 생태계란 말이 좀 낯선데 예. 생태계란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한 생물군과 그 생물군이 살아나가도록 하는 그 주변 환경들을 다 일컬어서
생태계라고 합니다. 네. 이걸 이제 컨텐츠 산업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생물군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컨텐츠진흥원이 지원을 하는 콘텐츠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주변 환경들을 제반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알아듣기 쉽게 쉽게 그 컨텐츠 산업 컨텐츠를 만드는 뭐 1인이든 회사든 자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계시나요?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그렇죠. 쉬울 것 제가 같아요. 벼농사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벼농사요? 예, 네. 벼농사. 벼농사를 하는데 콘텐츠진흥원은 이 벼농사를 총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관리자는 먼저 벽실을 뿌려서 모를 키워낸 다음에 그리고 모내기를 해서 그 모가 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매일 보살펴야 되겠죠. 예. 그리고 하늘도 날씨도 유심히 살펴야죠. 그리고 유심히 살펴서 비가 오면 물기를 내주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면 물기를 막아갖고 물의 양도 조절을 해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병충해가 안 오는지 그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 논이 지력을 잃지 않도록 비료도 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논두렁이 무너진 곳이 있으면 보강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콘텐츠진흥원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야, 이 벼농사로 이제 예를 들어주셔가지고 귀에 잘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벼농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반적인 일을 다 하시는데, 이제 뭐 그렇죠. 날씨가 좋은지도 봐야 되고, 뭐 좋은 사료가 아니라 사료 맞나요? 비료. 비료. 사료는 이제 내가 먹는, 뭔 소리야. 자, 어쨌든 비료 이런 것도 좀 가지고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컨텐츠 하나하나는 벼라고 비교를 하셨어요. 그렇죠. 비교를 해주셨고, 이제 논의 주인. 그러면 이제 직접 논 주인의 어떤 오더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그 농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농부는 그 예술인들을 말하는 건가요? 제작자? 실질적인?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콘텐츠진흥원이 농부 역할도 한다라고 농부 보시면 역할. 되는 거죠. 벼를 그러면 그 벼 있죠, 벼. 벼를 위해서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합니까? 이제 벼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벼를 키워서 그걸 농협에 내다 팔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콘텐츠도 처음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콘텐츠로 만드는 그 단계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이제 개발하는 기획 개발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획 개발한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창 제작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홍보하고 마케팅, 그리고 유통하는 단계가, 그러니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를 위해서는 요 세 가지 단계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지원을.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아티스트 개인이 예를 들면 저희 같이 뭐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컨텐츠진흥원에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까? 콘텐츠진흥원은 저희가 돈을 받는 거는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받거든요. 세금으로 돈을 받고 그것을 문화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 나오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매년 올해 같으면 2023년 연말에 내년에 어떤 지원 사업을 할지를 발표를 합니다. 지원 사업은 대부분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발표를 하고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 해에 한 2월경부터 그 사업이 이런 사업, 지원 사업들을 합니다라는 것들을 안내를 합니다. 공고를 내죠. 여러 가지 방법을.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공모를 하면 그 공모한 것들을
나온 것들을 보고 네. 만들고 싶은 분들이 네. 거기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하시면 네. 심사위원들이 그걸 심사를 해서 이거는 정말 좋은 내용이고 재미와 감동을 줄 것 같고 해외로 수출도 잘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골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공모가 뜨면 예. 그걸 보고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예. 그리고 이거 내가 만든 콘텐츠를 팔아보고 싶어. 예.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 콘텐츠 진흥원에 오셔서 예. 홈페이지에 오셔서 회원 등록을 하세요. 예. 그러면 매주 어떤 지원 사업이 나오고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안내를 하는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매주 웹메일로.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면 가장 편하게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 나오고 어떻게 지원하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우리도 그런 걸 진짜 좀 해볼 걸 그랬어요. 저는 한 적이 있어요. 했어요? 네. 그 컨텐츠 지원 공모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많은 공모 사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공모 사업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이용을 했다라고 예, 예. 하는 기억나시는 공모 사업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콘텐츠 진흥원이 하는 모든 지원 사업은 공모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력 개발 사업, 그러니까 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다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굉장히 히트를 쳤고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도 몇 주 연속 1위를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비영어권에서도 많이 인기를 얻었고 그런데 이 드라마의 극본을 쓴 작가분이 계셔요. 네. 예, 문지원 작가라는 분이 계신데 예. 그 작가분이 콘텐츠 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는 창의 인재 동반 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창의 인재 동반 사업. 이것도 말하자면 트레이닝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업에 계시는 말하자면 극본을 쓰시는 작가분이 그걸 원하시는 분들하고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직접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그 사업에 참여하셔서 훈련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글로리 이런 드라마들이 있죠. 그리고 네. 미스터 선샤인 네. 아시죠? 그 예, 예. 드라마가 제작을 하려면 스튜디오가 필요하겠죠. 예. 네. 저희 대전에 가면 더 큐브라는 굉장히 큰 축구장 몇 개만한 이 스튜디오들이 있는데 거기 그 스튜디오를 저희가 2017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네. 예, 그 드라마 제가 말씀드린 그 드라마들이 거기서 촬영이 됐어요. 특히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 하는 그 장면 있죠. 예. 네네. 오징어 게임에 예. 그 장면이 거기서 촬영이 됐습니다. 거기서 촬영을 해서 탄생한 작품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조건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때 비어 있다라면 다 돼요? 예. 물론 소정의 사용료를 내야 되지만 그 사용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일반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사용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이 컨텐츠 진흥원은 공모 사업으로 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인력들을 해서 트레이닝 예. 하는 요런 사업들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제작하는 스튜디오 예. 또 빌려주고. 이것들을 빌려주는 이런 소정의 일도 돈을 받고.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얘기가 조금 더 이제 발전해 나갔는데 아까 제가 이제 벼농사로 네. 예를 들어서 네. 벼를 기르는 것들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튜디오를 짓거나 그다음에 인력을 개발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 땅의 힘이 이게 저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힘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지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비료를 주는 사업.
내지는 논두렁을 보강하는 사업, 뭐 이런 것들에 제때 비교하면 물을 또. 그렇죠. 네. 예,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공모가 뜨는 거 말고 예. 반대로 이게 제안을 해서 이런 걸 너무 하고 싶다. 예, 컨텐츠 지는 거 나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예. 이것도 됩니까? 아, 안타깝게도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네. 그리고 그 지원하는 사업을 그 전년도에 국회 정부를 통해서 국회에다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사업에 저희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승인받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승인된 사업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만 예, 지원을 할 수 있지. 그거 말고 새로운 사업을 지원을 한다든가 예, 이런 것들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안타깝네요. 연초에 예. 이런 사업들을 올해는 공모를 할 거다. 예.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예. 그것만 이제 한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이 컨텐츠 진흥원에 얼마 동안 또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주로 어떤 일들을 또 하셨을까요? 제가 2007년 정부터, 그러니까는 컨텐츠 진흥원이 2009년도에 통합돼서 설립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존재했던 방송영상산업진흥원부터 2007년에 근무를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벌써 꽤 긴 세월이 흘렀죠. 그럼 컨진원의 이 시초 탄생부터 예. 같이 그렇죠. 하신 셈이죠, 예, 예. 그렇죠? 2009년부터는 계속 있었으니까 아. 그렇게 됐고 못대가리는 왜냐하면 그 영상진흥원부터 예, 예, 예. 있었으니까. 그리고 콘텐츠 진흥원에서 제가 한 일은 네. 경영본부장도 잠깐 했었지만 주로 네. 우리나라 콘텐츠가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예, 맡아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한류를 알리는 역할을 하셨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예. 한류하고 되게 관련이 많은 거죠. 예. 국내에서만 우리 컨텐츠를 소비하고 또 사랑하고 여기서 좋습니다. 그치지 않고. 네. 자, 우리 컨텐츠를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이제 주로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일 자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류를 지금까지 잘 이어준 일이 아닌가. 네, 그런 생태계를 생각이- 또 만들었다라고 할 수 네. 있네요. 네. 잠시라도 제가 그때 한류가 이게 또 유행처럼 돌고 다른 나라가 또 유행해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 계속 지속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지속시키는 일도 또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 컨진원에서 진행한 컨텐츠 중에서 해외 수출한 우수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오,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자랑할 게 워낙 많은데요. 너무 많죠. 아유, 계속 해주세요. 저희가 네, 하나 컷할게요. 아까 이제 우영우 그다음에 우영우. 예, 작가분 말씀은 드렸고 그다음에 저기에 오징어 게임과 미스터 미스터 선샤인에 선샤인. 대한 예, 제작하는 스튜디오의 말씀도 드렸고요. 네. 예. 그밖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콘텐츠 진흥원은 해외 7개국 8개소에 말하자면 해외 비즈니스 센터, 해외 분원을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놀라운 예, 사실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것을 대폭으로 늘릴 거고요.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한 30여 곳까지 늘릴 예정인데 거기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촉수 역할과 손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촉수는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잘 살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촉으로. 예. 촉으로 싹 네. 이렇게 빨리빨리. 살펴서 그래서 그 컨텐츠 진흥원의 해외 비즈니스 센터가 진출해 있는 그 지역 시장에 소비자 관심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향 파악도 하고?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쫙 파악을 해서 국내에 있는 콘텐츠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런 네. 역할이고요. 네. 그다음에 손발 역할이라고 하면 이제 국내에 계신 기업들이 그 지역으로 이제 진출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어떤 바이어들을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는 손발이 돼서 거기서 마케팅도 해드리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자카르타 얘기하셨잖아요. 예. 자카르타라고 하면 그쪽 사람들의 문화나
그쪽 사람들의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예, 예. 요걸 하면은 좀 여기서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런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매주 그리고 격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올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텐츠진흥원의 회원이 되면 네. 지원 사업 정보도 얻을 수 수 있을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가고 싶은 지역의 그런 시장 정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해외에 몇 개국에 아까 어느 7, 나라 8개국? 7, 8개국? 예, 7개국에 8개소. 8개에서 어디 나라 어디인가요? 어디냐면요. 예, 예. 예. 처음에 이제 미국은 반드시 가야 네네. 되고 미국 미국? LA에 있고요. LA 미국 있죠. LA? 예, 예. 중국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국에. 중국 베이징과 베이징. 심천. 심천. 예, 두 군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동경에 있고. 일본 동경에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예, 그다음에 베트남에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에 있고. 퐁세. 예, 예. 그다음에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그쪽에 연합의 있고. 두바이에 있고. 예, 그렇게 8개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영국, 그다음에 독일, 네. 예, 예. 그다음에 남미, 멕시코, 네. 인도 뭐 이런 곳에 새로 올해 계획이에요? 비즈니스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나 영국 내가 가고 싶다. 영국? 자, 축구 보고 싶어가지고. 지원하십시오. 지원할까요? 네. 저기 보니까 그 수출 마케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가 또 매우 관심이 높아요. 지금 맞아요. 확 예. 생겼는데 어. 자 이거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네. 이 사업은 뭐냐면 그 목적을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콘텐츠 실무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 시장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어서 한류의 지속 성장을 담보를 해줄 미래형 전문 수출 마케터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과정이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렇죠. 이 말씀이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그럼 사업.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뭐 지원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 좀 그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얼마나 걸리고. 저희가 교육 기간이 올해의 경우에는 5월부터 시작해 갖고 예. 쭉 저희 그 프로그램의 인턴십과 국외 연수도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것까지 국외 연수. 다 하면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12월 1일 날 수료식을 진행을 하게 거의 됩니다. 반년 넘게 하네요. 그렇죠. 예, 반년 가까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은 기본 과정,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본 과정, 아까 말씀드린 시장 전문성과 그 다음에 지역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심화 과정 예. 하고 해서 이것이 9월 9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와. 네, 5월부터 9월 9일까지. 9월까지 진행이 네, 되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해외 국외 연수 그리고 인턴십. 인턴십. 예, 아니 예. 그러면 지금 거기 과정에 있는 분들은 일을 100% 보장이 되는 겁니까? 인턴십이라고 하면 예. 그걸 바로 이렇게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업체와 그다음에 그 지원하는 분들을 연결시켜서 매칭을 해주신다? 예, 매칭을 해서 네. 그분이 그 회사에 가서 인터뷰를 인턴십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어.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가서 합격일. 인턴십을 하는 거는 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그러면은 그 교육 과정을 어떤 자격이 있어요? 저희들 대상이 누구나 들 수 있어요? 나이 제한 있나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거봐, 우리 된다니까. 나이 제한은 없고. 우리 된다고. 첫 번째 이제 저희 대상이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신규 인력이라고 해요. 신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졸업 예정자나 대학 졸업자. 네. 예. 네. 그리고 현업 인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현업 인력은 현재 컨텐츠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 네. 어떤 쪽으로든 간에. 예. 그래서 현업, 그분이면 저희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고 박사님하고 저도 현업 지원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예. 자, 이게 중요한 게 가능한가하고 되는가하고 또 달라서. 그렇죠. 예. 아니 가능하니까 거기서 아니, 열심히 그러니까 하면 되죠. 몇 대 몇?
작년의 경우에 10대 1 정도의 적이었습니다. 경쟁률이었습니다. 그 클래스에 들어가는데. 예. 와, 들어가는 데가 10대 1이야? 예. 그럼 내년에 또 그러니까 하나요? 근데 이제 신규 인력에 그랬고요. 신규 인력이 네, 그랬고 현업의 경우는 조금 경쟁률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졌군요. 예. 그러나 그러니까 워낙 이제 좀 바쁘시니까요. 현업에 그렇죠, 바쁘죠. 일하시니까. 예. 뭉텅으로 6개월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 또 내년에 또 시작하지요. 그럼 그때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나 네.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가 있죠? 서류 면접, 대면 면접 예. 다 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다 평가위원들이 다 평가를 해서 그 등수 안에 들어야만 클래스에 합격을 들어갈 수 해서 있습니까? 클래스에 들어올 수 그쵸. 있다라는. 지원은 할 수 있으나 지인 찬스 못 씁니다. 당락은 그런 거 당연히 없어야죠. 예. 본인 몫이다. 네. 예.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나요? 예, 뭘 보고? 저는 어떤 일이든지 항상 자신감을 갖고 임해왔기 때문에. 근자감이네요. 예,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사람은.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 잘된 또 뭐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의 경우 이제 올해는 아직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진행되고 네네. 있으니까 작년의 경우에 신규 인력 중에 41% 24명이 컨텐츠 업계에 취직을 했습니다. 41명 중에? 아니요, 41명이, 41%. 41%. 24명. 와. 굉장히 높네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아주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들이 다 중소규모이거든요. 예, 보통 이제 10인 미만의 중소규모인데 그런 곳도 많이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좀 규모 있는 곳, 시땡땡 이런 데서 네네네.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지상파에서 운영하는 이런 저기에도 취직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 트렌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변화가 있잖아요. 또 저희는 이제 시니어 TV의 문화야 놀자. 예, 근데 예. 이 시니어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 흐름과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컨텐츠진흥원에서는 이 시니어 컨텐츠 관련해서 또 지원 사업을 어떤 부분을 또 하시고 계신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작 지원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미 제작된 컨텐츠의 유통도 지원을 하고라고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작 지원의 경우는 그 내용에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요즘에 시니어 분들이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다음에 주 소비층으로 좀 등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대박을 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기획해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잘 기획해서 제안서를 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그럼 말씀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시니어 부분 왜냐하면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게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있는데 시니어 부문 요렇게는 안 되어 있으나 그렇죠. 자유 주제로 해서 지원할 수 있으니 지원하라는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시니어 쪽 하는 그런 부분들이 따로 이렇게 저희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다가 지금은 다 통합이 된 걸로. 이제 많이 넓히셔야죠. 앞으로 그렇죠. 이 시니어 콘텐츠가 대세인데 많이 넓히시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시니어 분들의 관심 계속 보여주신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도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가장 큰 가장 바람직한 진정한 예술은 시니어들이 만드는 예술이다.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박사님이 이제 저기 시니어 쪽 박사님. 그렇죠. 그거 위주로 본인 저기 분야로 자꾸 지금 물어보는데.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제작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 빨리 배정이 되고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시니어 TV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 질문 저희가 해야 됩니다. 시니어 TV에 또 우리 문화에 놀자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게 이제 그 질문 기회를 좀 놓쳤는데, 앞으로 그 해외 분원 있잖아요. 분원 쪽으로 좀 돌아가서 거기 계신 분들이 먼저 촉수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그 현지의 문화 콘텐츠를 잘 전달한 그런 사례도 궁금해요. 인도네시아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 네, 자카르타요. 하는데요. 예, 예.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류와 그다음에 그 주변 산업, 연관 산업을 같이 합쳐서 홍보를 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물리적인 공간요? 거기에 백화점의 일부분을 한류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면서 그것을 보러 오신 분들이 한류 소비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홍보 그렇죠. 기능까지 포함한 포함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네. 거기가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정말로 콘텐츠가 다른 연관 산업들의 홍보 마케팅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 각 지역에 있는 지역진흥원은 네네. 사실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는 법적으로나 이런 행정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앙정부에서 만든 콘텐츠 진흥기관이고요. 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하면서 각 지방정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방정부들이 그 지역의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방진흥원입니다. 네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지역진흥원은 사업에 있어서 지역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한류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콘텐츠가 계속 발전이 되어야 하고 거기서 소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작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역진흥원을 통해서 배분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근데 그 공모 사업이잖아요. 컨진원에서 예, 이 예. 컨텐츠 지원 사업을 다 공모 사업을 하는데 나이 제한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이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다 예. 상관없이 다 받나요? 사실은 나이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성년자가 하는 것들은 말하자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업화한다거나 그다음에 이걸 해서 해외로 진출을 시킨다거나 그럴 때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뭐라 그럴까 불리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나이 제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모를 하는 그 내용은 주로 어떤 게 많아요, 주제가? 그게 이제 콘텐츠마다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콘텐츠가 크게 8개 정도가 되는데요. 네. 방송이 있고, 방송, 음악, 음악, 그 다음에 웹툰, 만화, 웹소설, 웹소설. 스토리 부분이 있고, 스토리.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있고요. 캐릭터가 있고.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 있고, 그 다음에 패션이 있고, 패션 쪽. 그 다음에 게임,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대표 콘텐츠 콘텐츠 진행을 하면 콘텐츠, 게임을 많이 게임이고, 하니까. 저희들 이렇게 와서 저희들한테 지원한 그걸 가지고 딴 사람들이 여기를 한다고 저작권 그리고 요즘에 저작권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IP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어디 가서 장난친다. 아니, 그러면 컨텐츠 진흥원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요, 그러면? 아니 국가 맞습니다. 안 돼도 되는 기관이잖아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은 정말 철저하게 도와주는 거고.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진흥하는 기관. 진흥이니까 진흥 아시잖아요. 아시죠? 지능 알죠? 네네. 아니 그러면 아까 미성년자 그 대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사업하는 건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로 이제 그 공모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지원하시는 분들 연령대는 어때요 보통? 다양하죠.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대 이후부터 시작해갖고 30대, 40대, 50대 그리고 그 방송이나 이런 쪽은 이게 오래된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그 나이 드신 분들도 PD나 아니면 감독이나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죠. 아니, 제가 아는 촬영 감독도 한번 지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년에 또 지원을 해볼 거야 해요. 시니어 쪽으로. 그래서 공모가 나나요 시니어 쪽? 아니
시니어 쪽은 아니지만 그 분야 부분에 있어서 분야 이렇게 쪽에 주자 시니어를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작 지원. 그러니까 만들어. 만약에 그렇죠. 방송 프로그램이면 예, 방송 프로그램 쪽에 제작 지원 쪽으로 하시면 되고 네네.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예, 요즘 그 기능성 게임이라고 어르신들이 치매 걸리는 것들을 갖다가 예방하고 그다음에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만드는 것 저희들이 지원을 뭐 하거든요. 모바일로요? 모바일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이렇게 해서 손을 움직이는 보드 게임처럼?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 왜냐하면 이게 게임으로 저기를 그 하셔도 무료한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네. 우리도 사실 무료함, 코로나 시기에 무료함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집에 있을 때. 엄청 많이 OTT 이 산업이 발전하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많이 맞아요. 보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무료한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힐링하면서 편하게 볼 수 있나. 이런 예. 뭐 그게 게임이든 방송이든 뭐 그런 콘텐츠들이 또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70세까지 뭐 경제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적어도 30년을 더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시니어 콘텐츠는 에 대한 지원은 뭐 절실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해외의 분원 30개가 넘는 이게 언제쯤이 아까 해외 분원 말씀드렸듯이 8개. 현재는 8개인데 이제 올해 더 많아지고 내년에 더 또 많아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 한 방에 그냥 30개 촥 늘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늘려가는 저희들도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곳과 이렇게 중첩되지 않는 기능상 중첩되지 않는 곳에 이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봐서 이 돈을 주시는 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제 돈을 받아서 설립을 해야 되는 거죠. 분원을 이제 내려면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어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너무 빈국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너무 빈국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교전 지역을 갈수록 너무 위험한 나라는 안 되고 네, 너무 이게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우선 기준 콘텐츠 소비층이 보통은 이제 젊은 층이 많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젊은 인구가 많이 있는가. 많은 곳. 젊은 국가. 그 다음에 지금은 경제 수준이 좀 낮지만 발전하고 있는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 높은 나라. 개발도상국? 뭐 개발도상국이라도 그쵸? 좋고요. 포함해서. 포함해서 자, 선진국 그리고 뭐 이런 쪽에. 그 다음에 컨텐츠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가, 발전하고 있는가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만 갖고 안 되죠.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우호적인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법적 행정적 제한이 너무 많으면 네. 굉장히 힘들겠죠. 분원을 내고 분원 그다음에 사업을 내는데 한 하고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그렇기도 이러면 하고 그 뭐 우리 분원의 문제가 아니고 직접 정말로 기업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뭐 수익을 발생을 시켰는데 그걸 우리나라로 다시 못 돈을 갖고 못 가져온다. 온다든가 뭐 이런 그런 제한 요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딱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는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죠. 그 아니 지금 몽골 없나요? 몽골은 아직 없습니다.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거의 뭐 작은 얘기 한국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그 몽골 좀 어떻게 좀 징기스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쵸, 그걸 몽골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그런데 몽골의 한류 바람은 저희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되게 한국 사람들한테 우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우호적이에요, 정말. 그래요? 제가 갔다 오셨죠? 왔잖아요. 오. 그래서 몽골은 저는 진짜 오늘 옷도 좀 약간 몽골 사람처럼 느낌 이렇게 하고 오셨네. 오늘 아이돌 느낌인데요. 오늘 그래요? 한류 이래서. 네. 체크라서. 예. 네. 몽골 느낌이라뇨. 네. 몽골 좋잖아요. 좋죠. 네. 지금 뭐 중원을 장악했던 징기스칸에서 어쨌든 뭐 질문하시죠. 네. 네네. 컨진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해외로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갔을 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해외 어느 나라가 이 한류 붐이 가장 센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부침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때 대단했잖아요. 네. 대장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별에서 온 부대를 또 계기로 해갖고 제2의 한류 붐이 그렇죠. 그래서 김수현 중국말로 진슈셴이라고 하는데 네. 진슈셴 열풍이 불었죠. 아, 대단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저희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뭐 건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류가 다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됐고 일본의 경우는 사실은 뭐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한류가 부침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원래 팬덤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꾸준하게 예,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예, 미국은 워낙 시장이 크니까. 예, 컨텐츠 선진국이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예, 배워야 되고 그런데 최근 BTS 이후에 우리나라 컨텐츠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저희들이 LA뿐만 아니라 뉴욕에도 지금 예, 컨텐츠 진흥원 해외 사무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자, 예. 오늘 뭐 이렇게 네. 컨텐츠 진흥원이 하는 일 그리고 우리 한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봤는데 네, 아, 네. 너무 뜻깊고 네. 이 보람찬 방송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네. 아 저희는 오늘 시간이 방송 그 문화의 놀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하. 어느덧 이게 세월이 너무 진짜 3년하고도 훌쩍 네, 4년째 방송을 또 진행했는데 너무 네. 진짜 아쉽고요. 맞아요. 또 아쉽고 마무리가 그렇지만 네.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그래도 문화 놀자가 너무 많이 성장을 했구나. 맞아요. 네, 알찬 시간이 많았구나. 네, 이런 네, 보람찬 느낌이 드는 시간입니다. 문화야 놀자였잖아요. 네네. 정말 문화하고 3년 동안 정말 잘 놀다 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인사분들이 우리 프로에 나오셔서 프로그램을 빛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방송을 하게 돼서 참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문화에 놀자란 제목처럼 문화는 영원한 거니까 아, 그럼요. 어디서든 또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또 다른 곳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야 놀자!